방법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라는 걸 살펴볼 건데, 그럼 이 기압이라는 게 뭐냐, 이거, 기압. 그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기압이지? 자,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다른 말로 대기압 이렇게 표현하지. 첫 페이지에다 그냥 쓰면 돼.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게 공기가 가는 압력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방향에서 기압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기압의 방향 뭐 물어볼 일도 없지만 물어보면 모든 방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압, 공기라는 게 가만히 멈춰있는 애가 아니잖아. 기체잖아.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압은 시간과 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거야.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여도 아침하고 저녁이 기압이 다를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공기가 계속 움직이니까. 뭐 우리 왜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또 기압이 달라지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 어떻게 해야 돼?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기압 감소할 거야. 그지?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은 너희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이 기압이라는 게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겠지. 단위. 압력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 밀리미터 HG라는 단위가 있고, 그지? 그래서 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1기압의 크기를 처음으로 측정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밀리미터에다가 수의 원소기호 써서 밀리미터 HG라는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압력의 단위이기 때문에 니네 압력이 단위 면적에 누르는 힘이 압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단위도 쓰고, 그 다음에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쓰고요. 그 다음에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도 또 이렇게 쓰지. 주로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이 단원에서 아마 주로 나오는 단위는 헥토파스칼이 나올 거야. 그지? 그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파스칼이라는 압력의 기압의 크기는 자, 1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헥토파스칼 그러는데 헥토라는 건 100을 뜻하거든. 그러니까는 100파스칼이 1 헥토파스칼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지? 예. 자, 그러면 우리 1기압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1기압의 크기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측정을 했지? 그래서 수은기둥 가지고 실험한 거 혹시 중학교 때 배운 기억나니? 수은기둥 몇 cm가?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라는 걸 알아냈지? 그래서 우리 1기압의 크기는 76cm니까 수은기둥 760mm HG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 단원에서 사용할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약 1013 헥토파스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 그지? 1013 헥토파스칼. 그러면 봐봐. 여기서 100파스칼이 1 헥토파스칼이니까 여기다 0 2개 붙이면 파스칼로 따지면 101300 10만 1300 파스칼이 될 거고, 그거는 뉴턴 퍼 제곱미터. 그래서 뭐야? 1기압의 크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야. 1제곱미터당 10만 1300N의 힘으로 누르는 압력과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 그거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왜 못 느낄까, 준수야? 왜 못 느껴? 그렇지. 우리 몸 안에서 같은 크기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우주 나가면 기압이 없잖아. 우주복 안 입으면 어떻게 돼? 몸이 부풀어지지. 왜? 몸 안에서 밀어낸 압력 때문에 몸이 부풀어서 터져버리는 거야. 아무튼 이제 1기압의 크기 이렇게 돼. 이거 뭐 중학교 때 우리 다 했던 얘기지. 그럼 이제 나오는 거는 고기압, 저기압이 나와. 자, 그럼 고기압이라는 건 뭐냐? 기압이 장소마다, 시간마다 다르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고기압, 저기압이냐는 상대적인 거거든. 그래서 기압들을 쭉 여러 장소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기압이 제일 높은 곳, 거기가 고기압이야.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지도에다가 뒤에 이제 일기기호 우리 얘기할 텐데, 지도상에다가 이제 여러 지점들이 기압을 표시한 다음에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거든. 등압선이라고 표현해.
자, 고기압인 곳은 등압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뭐야? 동그라미로 패곡선이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그리고 고기압인 곳은 고라고 쓰거나 아니면 영어로 H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게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서 본다고 치면 자, 여기가 지금 고기압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고기압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가 기압이 높다라는 거는 그 주변은 기압이 어떻단 얘기야.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거거든. 여기에 비해서는. 야, 고기압이라 하면 그럼 공기가 많은 거야. 저기압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공기든 물이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압인 곳은 거기서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야, 여기 공기가 이렇게 두께 있는데 여기 지면 쪽에 있는 공기가 옆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위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 내려오겠지. 맞아?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겠지만은 고기압의 중심부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하강기류.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리면 하강기류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해봐. 주변으로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자, 그런데 우리 공기나 물 같은 유체들은 말이야 이동할 때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 자, 전향력이라는 힘이 뭐야? 들어봤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나오거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야.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북반구하고 남반구에서 말이야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 힘이 나타나.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나타납니다. 남반구는 그 반대야.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고기압은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텐데 얘가 똑바로 나간다 하더라도 전향력 때문에 휘어지게 된단 말이야. 얘 봐봐. 얘가 이렇게 똑바로 나갈 때 오른쪽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나간다고 공기가. 얘도 이렇게 결국 휘어져서 나가고 휘어져서 나가고 휘어져서 나간다. 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게 되고 그 이제 고기압의 주변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무슨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하면서 불어나가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불어나간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가 있지? 적도 기준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중심부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겨. 그런데 자, 저 위쪽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잖아. 그러면 이때 단열 압축이라는 게 일어나. 단열 압축. 자, 단열, 공기가 쉽게 말하면 압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 공기의 온도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다 얘기를 하자면은 니네 단열 변화라는 게 있어. 단열 변화. 잘 봐. 단열 변화. 단열 변화라는 게 뭐냐면 열이 차단되어 있는데 온도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잘 보세요. 단열 압축이라는 게 있고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어. 자, 결과만 우선 얘기를 하자면 단열 어떤 공기 덩어리가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 반대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잘 봐. 단열 팽창 얘기해 볼게. 자, 여기 지면 근처에 말이야. 니네가 풍선을 하나 준비한 거야. 해봐. 이 풍선에 공기가 들어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그 공기 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도 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 풍선 바깥에 있는 공기가 어때? 이 풍선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기압 누르고 있겠지? 누른다고 이렇게 누른다고. 눌러. 자, 그런데 어떨지 하다 보니까 이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이 상승을 한 거야. 공기가 상승을 한 거야. 자, 상승을 해. 상승을 하면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밖에서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지?
약해진다고. 자, 그런데 봐라. 우리 땅 근처에 풍선이 있을 때 풍선이 점점점 쪼그라들지 않지. 그러니까 풍선 아주 밀봉을 시켜서 풍선에 있는 공기가 못 빠져나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겁나게 누르고 있지만 결국 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공기들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하고 그 밖에서 누르는 힘이 서로 같단 말이야.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공기가 이 풍선이 상승했어. 그러면 풍선 안에서 이 공기들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밀어내는 힘은 변함이 없는데 풍선 밖에서 풍선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거든. 맞지? 표현이 이해돼? 아니, 자,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예를 들어 100이었어. 근데 밖에서 풍선을 누르는 힘도 100이야. 쌤쌤이야. 그럼 풍선이 크게 그대로겠지? 근데 이 풍선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올라갔어. 올라가서 풍선 안에 있는 공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가 밀어내는 힘은 100이야. 근데 바깥에 있는 공기가 희박해진 거잖아. 그럼 밖에서 누르는 힘이 80으로 줄었어.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풍선이 어떻게 돼? 커지게 돼. 풍선의 부피가 커져. 자, 그러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들이 풍선을 밖으로 밀어낸 거야. 그지? 힘이 더 세졌으니까. 그래서 일을 한 거야. 자, 기체들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어. 근데 기체의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랑 관계가 있어. 기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온도가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 풍선이 상승했더니 풍선이 커지지? 그러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저절로 온도가 내려간다. 우리가 원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뺏기면 온도 내려가잖아. 근데 열을 뺏긴 게 아니야. 그냥 풍선 안에 있는 공기들이 바깥으로 밀어서 일을 한 결과 에너지가 줄면서 온도가 내려간 거야. 이런 게 단열 팽창, 단열 변화야. 자, 그래서 여기다 쓰면 이렇게 돼. 자, 공기가 상승해. 여기다 쓸까 그냥? 자, 풍선과 같은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공기가 상승을 했더니 그 풍선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 주변 기압이 낮아진 거야. 그러면 그 결과 풍선의 부피가 팽창한다고. 그러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밀면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온도가 저절로 내려간다고.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돼. 자, 올라가면서 커지고 온도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커지고 온도 내려가고 쭉 하다 보면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 안에 수증기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 공기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변하기 시작해. 자, 물방울로 변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슬점이라는 온도가 되고, 그러면 그 결과 그 공기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응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지금 내가 쓴 게 이 단열 팽창을 얘기한 거야. 단열 팽창.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단열 압축은 뭐야? 반대야. 공기가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가 반대로 하강을 하게 되면 이거의 반대 과정이 일어난다. 공기가 하강하면은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세지니까 그 공기덩어리 부피가 감소하면서 그 공기덩어리 온도가 저절로 올라가는 거야. 자, 그게 단열 압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고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어쨌든 하강 기류가 생기니까 그 결과 방금 얘기한 단열 압축이 일어나. 그러면 저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면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공기덩어리가 저 위에 있을 때 설사 그게 구름을 만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강을 하면 구름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고기압의 중심부는 날씨가 맑어. 날씨가 맑어. 고기압의 중심부는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그 결과 단열 압축이랑 날씨가 맑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기압의 반대 저기압. 저기압은 뭐야? 고기압하고 같은 논리 따지면 여러 지점들의 기압을 비교했을 때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우리가 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 지도에다 표시할 때는 저기압인 곳은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저라고 쓴다고. 자, 그것도 마찬가지 옆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응?
자, 여기가 지금 저기압인 곳이야. 그럼 상대적인 거니까 저기압 주변은 그 저기압보다 기압이 높은 게 되겠지?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 주변에서 이 저기압 쪽으로 공기들이 모여든단 말이야. 그럼 공기가 모여들어서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과 달리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중심부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겨. 자,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지. 공기가 어쨌든 상승하면 뭐가 일어나?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야. 저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그 공기가 계속 올라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쫙 뭐야? 구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부는 그 단열 팽창에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날씨로 따지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된다. 오케이? 흐리거나 비가 오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얘도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공기들이? 근데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져서 들어와.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와. 그래서 마치 모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불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저기압은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자, 공기가 이동하는 걸 두 글자로 바람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어 들어온다.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자, 지금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북반구.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야, 남반구도 고기압이면 불어 나가는 거고 하강하는 거야. 그런데 다만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을 왼쪽으로 받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갈 거고 저기압인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것 뿐이야. 알겠어? 일반적으로 너희가 참고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건 다 이 북반구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기압과 저기압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페이지로 2페이지인가? 페이지로 2페이지 보면 이제 그래서 고기압의 종류가 나와. 고기압의 종류.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제 이런 거더라 라는 건데 그럼 그때 고기압의 종류가 있는데 자, 해봐. 자, 크게 두 가지야.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것과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 야, 정체성 고기압은 뭐겠어? 정체, 말 그대로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고기압을 정체성 고기압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기단이라는 게 나올 텐데, 해봐. 대표적인 정체성 기압이 뭐가 있냐면,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는 거,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정체성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시베리아에 가면 시베리아 지역은 고기압이야. 오랜 기간 동안 거기 계속 고기압이 머물러 있단 말이야. 고기압이 정체성 머물러 있다 이거지. 자, 반면에 두 번째는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 이동성 고기압. 자, 이동성 고기압은 말 그대로 뭐겠어? 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래서 보통은 나오지만 야, 이동성 고기압은 보통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 시베리아 고기압을 다른 말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양쯔강 고기압이라는 게 있거든. 또는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동성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고기압 이런 거. 그래서 크게 자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차이야. 그 다음에 자 요 정체성 고기압은 말이야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어. 자, 생성 원인에 따라서 생성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 첫 번째는
온난 고기압이라는 거 하고 두 번째로 한랭 고기압. 이렇게, 자, 이 정체성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이라는 것과 한랭 고기압이라는 걸로 나뉘어진다. 자, 온난 고기압은 다른 말로 키 큰 고기압. 고기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한랭 고기압은 난쟁이 혹은 뭐 키 작은 고기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압이 나타나는 높이가 높은 곳까지, 굉장히 지상에서 높은 곳까지 고기압이 나타나면 키 큰 고기압인 거야. 그리고 얘는 키 작은 고기압. 자, 야, 니네 참고로 공기도 온도에 따라서, 자, 온도가 따뜻하면 공기가 자꾸 퍼지려고 하지. 그럼 기압이 좀 낮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우리 교실에서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으면 지금 여기 근처에 있는 공기들은 뜨거워지니까 그 옆으로 퍼지려고 하겠지. 되게 가벼워. 그지? 온도가 높으면 기압이 낮다고 생각하면 돼. 공기 별로 없을 거예요. 반대로 여기가 온도가 제일 낮은 곳이야. 그럼 어때? 공기들이 자꾸 수축을 하니까 여기 모이겠지. 고기압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걸 좀 생각하면. 자, 온난 고기압은 그러면 원인이 뭐냐? 생성되는 원인이 뭐냐면 대기대순환하고 관계가 있어. 대기대순환. 자, 니네 대기대순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라고 하는 큰 공기가 뭐야? 통과 때 배우지? 순환하잖아. 야, 지구가 이렇게, 여기가 북극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적도야. 그럼 니네 적도가 어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뜨겁지? 잘 봐. 그래서 니네 통과 때 이거 배웠다고.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 상승을 해서 걔가 이렇게 고緯도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잘 봐. 아까 얘기한 전향력이라는 힘 때문에 적도는 전향력이 없어. 대신에 이게 극지방으로 갈수록 전향력이라는 힘이 세지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고緯도로 올라가는 공기가 전향력을 받아서 점점 휘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온도가 또 내려가니까 이렇게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다시 지상으로 하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강한 공기가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거든. 그래서 일부는 다시 적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일부는 또 다시 고緯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 그럼 방금 얘기했지. 위도로 봤을 때 지금 요 위도는 어때? 30도 부근은. 위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주변으로 공기가 나갔으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여기. 위도 30도 부근에서 생성되는 고기압이 바로 이 온난 고기압 또는 키 큰 고기압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거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잘 봐. 여기가 지면이야. 저 적도에서 올라온 공기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면 쪽으로 내려온다니까 지금. 맞아? 내려와. 맞니? 야, 그럼 봐봐. 아까 공기가 하강하면 뭐 일어난다 그랬어? 단열? 압축이 또 일어나거든? 그러면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온 공기가 또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점점점 단열 압축이 되니까 온도가 어때? 그 공기가 지면에 내려오면 여기가 어때? 다른 데보다 온도가 또 높겠지? 맞아? 온도도 높고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고기압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등압선이라는 게 그려져 있지. 자,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기압이 낮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 같은 높이에서 기압을 재가지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등압선인데 아마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1000 뭐 헥토파스칼이다 그러면 여기가 800, 600, 뭐 400 이런 식으로 이제 기압이 써져 있지. 그래서 니네 등압선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 여기 선이 이렇게 요 선상은 다 1000이란 얘기야. 그럼 준수야 봐봐. 그 그림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려. 자,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보면 니네 이 위로 갈수록 어때? 그 기압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봐라. 여기하고 여기는 정확히 기압이 1000이란 얘기지. 요 가운데는 어때? 1000보다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선 아래쪽이잖아. 1000보다 높은 거지. 그럼 고기압이네? 그지? 주변보다 기압 높으니까. 여기도 봐봐. 야, 요 높이에서도 이렇게 그어보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마찬가지로 800이야. 근데 여기는 800보다 높지? 고기압이네? 고기압이네? 그러니까 이 고기압, 요 가운데가 다 고기압인데 그 고기압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나타난다고. 왜? 저 위에서
상층부에서 이렇게 공기가 계속 하강하고 있다 보니까. 알겠어? 그래서 등압선으로 그러면 이런 식, 그러니까 니네가 요 그림만 좀 잘 기억해 두면 돼. 공부하다가 만약에 요 그림 나온다 그러면 온난 고기압을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원인이 뭐라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저 상층부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면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다. 그래서 주변보다 온도도 높아. 단열 압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고기압이면서도 온도도 높단 말이야. 그래서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그 고기압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한랭 고기압은 뭐냐? 자, 얘는 생성되는 원인을 이해하면 돼. 얘는 지면에 복사냉각이래. 복사냉각. 야, 복사냉각이야. 해봐. 얘도 지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면에서 여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거야. 여기가.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지면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겠냐? 차가워지겠지? 야, 차가워지니까 공기가 막 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 등압선이라는 걸 보면은 등압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지? 등압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자, 마찬가지로 봐봐. 여기가 1000이라고 하고, 여기가 800, 여기가 600 뭐 이렇게 돼보자. 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딱 선 거봐. 여기 선 거보면 여기는 1000, 여기도 1000인데 이 가운데는 어때, 준수야? 1000보다 높으니까 고기압이지? 여기도 어때? 800? 800이네. 여기 800보다 높지? 고기압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등압선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어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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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이 다 동일한 거지? 게다가 그럼 왜 이런 식의 분포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봐봐. 이 고기압은 지면이 차가워지면서 그 결과 공기가 차가워진 결과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면의 영향을 좀 덜 받지. 맞아? 지면의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면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근데 그 위로는 지면의 영향. 자, 오히려 이 위는 어때? 요렇게 그으면 여기하고 여기는 기압이 여기는 기압이 더 낮아지는 저기압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고기압이 나타나는 높이가, 이 고기압인 부분이 쟤에 비하면 굉장히 그 높이가 낮죠.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하는 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원인이 지면이 갑자기 냉각이 된 결과 그 위에 있던 공기도 냉각이 된 거니까 얘가 주변에 비해서 온도가 낮겠지. 그래서 한랭 고기압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냐? 이거 일단 꼭 기억해라. 특히 정체성 고기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 나누는데 원인은 각각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봐봐. 정체성 고기압 두 가지 썼었지. 시베리아하고 북태평양 썼잖아.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인 온난 고기압이야.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인 온난 고기압이고, 그 다음에 야, 추워. 지면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그것 때 차가운 지면 때문에 고기압이 생긴 거잖아. 시베리아 졸라 추운 곳이잖아. 그치? 정체성 고기압 중에서도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대표적인 뭐다? 한랭 고기압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은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움직이지 않는 정체성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생성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압 얘기도 나오거든. 뒤에 그 3페이지에 보면 저기압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같이 얘기를 했고, 자, 4페이지에 나오는 저기압, 뭐 온난 저기압, 한랭 저기압 요런 거는 그냥 참고하면 돼. 아마 학교에서 안 하면 안 나올 거야. 얘는 잘 안 나와.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우는 그 저기압은 그 4페이지 아래쪽 보면 이동성 저기압, 그래서 온대 저기압하고 열대 저기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압은 마찬가지로 정체성 저기압, 이동성 저기압이 있는데, 저기압에서는 이동성 저기압만 신경 써서 받으면 된단 말이야. 뒤에 가면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이라는 이동성 저기압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할 거다. 알겠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 단원에서는 저기압이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는 고기압이지만 저기압, 온대 저기압이라는 것과 열대 저기압이라는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자, 지금 고기압의 종류 얘기했으니까 그럼 저기압 얘기를 할 텐데,
자, 저기압도 고기압과 마찬가지로 뭐 정체성 저기압, 이동성 저기압 이렇게 있다 그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동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배우거든. 온대 저기압이라는 것과 열대 저기압이라고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 온대 저기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온대 저기압은 전선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보면은, 자, 기단과 전선이라는 게 나와. 요거만 이해하면 사실 온대 저기압은 끝이라고 봐도 돼. 다 한 거야. 자, 기단이라는 게 일단 뭘까? 기단. 주세요. 뭐야? 공기란 얘기지. 그지? 단은 집단할 때 단자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공기 덩어리야.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거의 대륙만한 혹은 뭐 어떤 나라만한 공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해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큰 공기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기단이라는 게. 알겠어? 한 곳에 오래 그런데 걔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그 머무르는 곳하고 성질을 담게 돼. 성질을 담. 자, 무슨 얘기냐? 잘 봐. 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우리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해봐. 시베리아 니네 알다시피 굉장히 고緯도니까 어때? 겁나 춥지? 한랭해. 한랭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시베리아는 그 우리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거의 한가운데잖아. 니네 알다시피 대륙은 굉장히 건조하겠지? 근데 그 위에 큰 공기덩어리가 하나 계속 떠 있는 거야. 야, 차가운 땅 위에 있는 공기도 어때? 처음엔 따뜻했다 하더라도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이 공기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 그 지면의 영향을 받아서 차가워지겠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공기가 습하냐 건조하냐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공기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대륙 위에 있다 보니까 야, 이 밑에서 증발된 애들이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다 위에 있는 공기보다는 어때? 대륙에서는 증발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 안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건조해, 공기가.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한랭 건조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이 공기 덩어리도 한랭 건조해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니까 계속 거기 오래 머물러 있었지만 계속 거기만 있지는 않을 거야. 움직일 수 있거든. 혹은 그 뭐라 그래야 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이 한랭 건조한 큰 공기 덩어리가 뭐 그 규모가 커지든 아니면 움직였다 한들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고 해보자. 해봐. 태연아, 해봐. 자,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서해바다, 황해, 우리 황해라고 표현하지? 서해바다라고 해봅시다. 일단 서해는 니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시베리아보다 되게 저위도야, 그치? 따뜻해. 게다가 지금 여기가 서해 바다야. 따뜻한 바다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따뜻한 바다야. 응? 그럼 봐봐. 그 위로 만약에 저 공기가 이동을 해왔어. 그러면 야, 형수야, 이 공기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차가운데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는 이 아랫부분이 점점 어떻게 되겠냐? 쉽게 말하면 가열되겠지. 따뜻해지겠지. 아래쪽 공기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 따뜻해질 거 아니야. 게다가 그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계속 증발이 일어나면 들어올 거거든. 그런데 니네 야, 이 위는 차가운데 아래는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 따뜻해진 공기가 더 가볍거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상승하려고 할 거야. 근데 그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받은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상승을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가 일어나? 단열 팽창이 일어나가지고 구름이 막 만들어진다, 구름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돼? 눈이나 비를 막 내리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요런 거. 아래쪽이 따뜻해지면서 그 공기가 막 상승하잖아. 불안정해졌다라고 얘기해. 기층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자, 뭐가 된 거라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공기가 되게 안정했던 공기인데 그게 따뜻한 바다 위로 왔더니 그 공기 덩어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막 공기가 상승한 결과 구름 만들어지고 비나 눈을 막 내리게 돼. 자, 이와 같이 어떤 한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결과 성질이 달라진 거야. 준수야, 해봐.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는 거야. 기단의 변질. 그지? 기단의 변질. 그래서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면 그 이동한 곳, 황해바다 위에서 비나 눈을 내릴 거야.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이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성질이 변하게 되면 그 이동한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 좀 이따 나오지만 이 시베리아 위에 있는 이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애는 겨울철에 우리나라 쪽으로 자꾸 내려오거든. 근데 실제로 겨울철에 서해안, 서해바다, 황해바다에 폭설이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기단의 변질 때문에 겨울철에 서해안에서 폭설이 많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울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오거든. 이런 것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한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던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성질이 변하는 걸 변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기단이 변질되면서 그 기단 주변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제 날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거기 선생님 지금 교재에 보면은 요거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표현해. 해봐. 자, 여기 가로축은 거리야, 거리. 그 기단이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거리야. 발원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원지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은 우리 상대값. 합시다. 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공기가 이동하면 온도 점점 어떻게 되겠냐? 기온 상승하겠지? 그지? 원래 있던 시베리아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기온은 점점점 높아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다른 말로 수증기 압이라고도 표현하거든? 그 수증기 압은 어떻게 되겠냐? 야, 예를 들어서 얘가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대륙 위를 지나갈 때는 수증기 별로 없는 건 매한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다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으니까. 준수야, 졸지 마. 우리 시간 2시간밖에 없어. 그지? 수증기 압이라고 거기 나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거꾸로 니네가 문제 풀 때 이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보고 기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건지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온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한 거고,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늘어난 것으로 보아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거다라는 거. 야, 그럼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 그럼 여기까지는 뭐란 얘기야? 아직까지는 육지를 지나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부터가 바다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그걸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기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변질되면서 날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그럼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뭐가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 거기 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 기단의 변질, 이 반대 상황이 하나 또 나와 있지? 그거는 원리가 비슷하니까 너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6페이지 가시면 우리나라 이렇게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 기단 이렇게 나오지. 잘 봐. 요거까지만 후딱 얘기하고 쉽게. 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제주도 있고, 뭐, 여기 일본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겠지, 그지?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5개가 있어. 잘 봐. 여기 하나 있어, 여기. 이게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애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양쯔강 기단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우리나라하고 접하고 있는 이쪽이 태평양인데, 태평양에서 약간 북쪽이거든? 북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이라는 애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저 일본에서 저 홋카이도 위로 가면 오호츠케라고 하는 조그만 바다가 또
이름 붙여진 바다가 있거든. 거기에 있는 기단이 또 하나가 있어. 오호츠크의 기단.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4개 나와 있지? 근데 여기 하나 더 덧붙이자면 요 아래쪽에 적도 근처에 있는 적도 기단이라는 거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기단들의 성질 알아야 되겠지? 이거 봐라.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기단들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쉬워. 잘 봐. 외워야 되는데 무턱대고 외우지 말자고. 자, 이렇게 나눠보면 얘네들은 어디 위에? 대륙 위에 떠 있는 기단이지? 그러면 어때? 바다 위에 있는 기단보다는 수증기가 적거든. 되게 건조해. 얘네들은 건조한 기단이야. 그지? 건조한 기단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기단들은 어떻겠어? 바다 위에 있으니까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 습한 기단들이야. 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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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온도도 있을 거 아니야. 야, 온도는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온도 달라지는 거잖아. 자,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면 당연히 춥겠지. 맞아? 자,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굉장히 차갑고 건조한 기단. 한랭 건조야.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니까 차갑고 습한 거야. 야,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위도상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래서 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한 온난 건조한 그지? 성질.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북태평양 기단이나 적도 기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거든. 온도가 높아. 고온, 다습, 고온, 다습 이렇게 돼. 자, 그럼 얘네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데 계절에 따라 영향 주는 애들이 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철에, 그지? 겨울에 영향을 줍니다. 겨울에 영향을 줘. 해봐.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애는 주로 이제 봄하고 가을에 영향을 주지.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절로 표현하자면 초여름이라 하거든. 보통 6월 말에서 한 7월 말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 7월 말 이후 8월 달, 뭐 한 9월 초까지는 그냥 본격적인 여름이잖아. 그때는 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니네 실제로 우리 한여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되게 습하지. 더운 것도 더워. 얘가 영향 줘서 그래. 되게 습한 애가 영향을 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적도 기단은 사실은 얘는 그냥 우리 뒤에 가서 배우는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풍.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계절로 따지면 늦여름 또는 초가을. 늦여름 또는 초가을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알겠니? 늦여름 또는 초가을. 특히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할 텐데, 야, 얘들아, 초여름에 이 오호츠크랑 얘랑 만나. 이 공기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이거 꼭 써놔야 되는데, 장마전선이라는 걸 만들거든. 그래서 약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막 비가 내렸다 하는 장마 기간이 생기는 게 바로 얘 때문인데,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그래서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두 기단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요것도 일단 꼭 기억을 좀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기단이라고 하다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얘네 실제로는 일종의 뭐다? 고기압, 저기압이거든. 얘 봐봐. 시베리아는 뭐라고? 고기압이라고. 고기압 따지면. 양쯔강도 고기압이고 북태평양도 기압으로 따지면 고기압. 오호츠크에도 얘도 일종의 고기압이고 얘만 저기압이야. 야, 그럼 봐라. 겨울철에 얘가 영향을 주지. 얘들아. 그러면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이쪽에 저기압이거든. 그래서 겨울철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북서계절풍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여름을 생각해. 여름에는 얘가 영향을 주거든. 근데 이쪽에 고기압이니까 이쪽에 저기압이 있겠지?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불어. 그래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예. 겨울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그래서 북서계절풍이라고 하고, 여름에는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남동계절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고기압, 저기압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